오 알먹임 신무형. 와 근데 슈팅 너무 지린다. 크크크크크크크크. 오늘은 콜파머도 조금 아쉬운데. 잭슨 입맛 쪼개면 되냐?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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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무드릭이나 스털링 쪽 주고 돌파되면 공격 성공 아니면 잭슨 옵사. 그래도 이번엔 잘 올라와서 슈팅까지 때렸으니까 괜찮았다. 전반 요약 1 무드릭 열심히는 한다. 전반 요약 2 잭슨은 추맨 픽 중 가장 하자가 크다. 전반 요약 3 이렇게 할 거면 엔조는 왜 서브지? 종합 포체티노가 개등신인 듯. 후반전 은쿤쿠 가자. 은쿤쿠 나오겠다 헐랭. 와 맨시티 출신들이 해냈다. 측면으로 보내고 하나 걸리길 바랐는데 그게 되긴 되네. 헐 설마 헐 설마 헐 설마 헐 설마 헐 설마. 공격 방향이랑 상관없이 잭슨 욕 먹이려고 한번 보여준 듯사해서 잭슨 저격용 VAR. 당 한번 때려보지 파머. 뭐야 고림. 이번 시즌 통산 가장 멋없는 골 느낌인데 스털링도 경기 끊긴 줄 알았던 것 같음. 잭슨 왜 7호 골임? 은쿤쿠 안 쓰려나? 신무형 빠지고 엔조다. 근데 엔조는 왜 또 공미로 쓰냐? 크크크크크크크. 쿤쿠 다시 앉았네. 아오 안 나올 듯. 스털링 빠지고 브로야 투입됨. 브로야 호수비네. 후반엔 파머가 살아났네. 파머 직접 조지나? 파머 직접 조지나? 파머 직접 조지나? 파머 직접 조지나? 가까워서 차기가 쉽지 않았을 듯. 와 브로야 크크크크크크. 브로야는 진짜 전설이다. 자,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첼시랑 셰필드의 경기 스코어는 2대0 첼시가 승리했습니다. 콜 파머 그리고 니콜라 잭슨이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멋없는 골이 아닌가. 어쨌든 골은 넣었어요. 7호 골이래요. 언제 7골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호 골을 넣었습니다. 첼시는 2경기 동안에 연패를 하고 있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승리고, 사실 같은 시간에 경기를 했던 맨시티가 마지막에 수정공한테 PK를 헌납하면서 비기는 바람에 아마 포커스가 이쪽으로 좀 쏠릴 것 같긴 한데, 여튼 첼시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포인트를 굳이 찾자면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선발이었고 은쿤쿠가 서브 명단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엔조 페르난데스가 서브에 있었어요. 뭐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는 뭐 왜 내렸는지, 뭐 나름대로 휴식을 주려고 그랬었는지 포인트를 찾기는 좀 애매했습니다만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은쿤쿠는 데뷔전을 미루게 됐습니다. 포인트 하나씩 찾아볼까요? 되게 많은 포인트가 있었던 경기는 아닌데 그래도 체크를 하자면 일단 무드릭 선발이었죠. 열심히는 해요. 빠르기는 합니다. 근데 뭐 나름 열심히 하고 빠르긴 한데 이 선수의 나이를 떠나서 몸값을 생각을 하면 계속 좀 아쉽죠. 자, 그 다음에 니콜라 잭슨, 이거 제가 전반에 오늘 TTS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이 형이 찍어놓고 관심을 갖는 선수들이 있어요. 갖는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약간 하자 있는 선수들을 주원이 형은 좋아한다. 근데 단순히 하자만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하자가 있어야 거기에 애착을 갖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원이 형이 주체티노 FM 하면서 니콜라 잭슨한테 좀 꽂혔거든. 근데 추맨픽 중에 가장 하자가 많은, 하자가 큰 선수입니다. 골을 넣기는 했는데 이 선수는 가끔 보면 이거 옵사이드 트랩을 이렇게 못 깨? 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량 부분에서 가끔은 제가 프리미어리그급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인가라는 의아함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골은 넣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골 장면 보셨겠지만 스털링도 약간 그 주심한테 뒤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경기가 멈춘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니콜라 잭슨도 골 넣고 난 다음에 뭔가 좋아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골이야. 뒤에 리플레이를 보니까 끊길 만한 장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제가 본 골 중에서 가장 멋없는 골이 나왔다. 뭐 골은 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후반전에 그래도 경기가 좀 풀려가기 전에는 전반전에 가장 아쉬웠던 건 딴 게 아니에요. 포체티노가 오늘 경기를 무슨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사실 알아보기가 좀 힘든 경기였다. 즉 갤러거랑 카이세도가 나와 있는, 그리고 공미 자리는 콜 파머가 중앙 지역에서 그 어떤 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선수들의 문제인가?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콜 파머가 후반전에는 잘했습니다만 전반전에 약간 아쉬웠던 건 사실 최근 경기들에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갤러거나 카이세도는 나름대로 밥값을 했다고 칩니다. 근데 포체티노가 공격적으로나 빌드업에 제대로 된 패턴을 준비했는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포터백으로 나왔거든요. 코렐, 바디아실, 티아고 실바, 디사시가 나왔는데 무데기랑 스털링 쪽으로 공을 줘. 측면에서 공 준 다음에 야 니들이 알아서 크로스 올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공격은 없어. 이런 느낌으로 빌드업을 주문하는 감독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답답하죠. 그래서 이럴 거면 엔조를 몰라. 뭐 휴식을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서브에 내려는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근데 뭐 결국엔 엔조를 후반전에 넣었지만 좀 공미로 썼어요. 저는 뭐 공미로 쓰나 중미로 쓰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엔조로 공미 쓰기보다는 삼선에 쓰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이번에 또 공미로 썼다. 어쨌든 포체티노가, 저는 아까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첼시의 문제가 선수단의 문제냐 감독의 문제냐 둘 다 좀 과실이 있지만 선수들 중간중간 보면 저는 재능이 있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고 보는데 조금 더 준비된 패턴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을 제한시켜주고 좀 동선을 잘 짜줄 수 있는 디테일한 전술가가 오면 저는 이거보다 나아진다고 보거든요. 즉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선수단의 문제보다 감독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선수들이 문제가 아주 없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후반 와서는 스털링이랑 니콜라 잭슨 투톱 형태로 갔다가 파머가 우측으로 빠졌는데 결국에는 스털링이랑 파머가 만들어냈죠. 맨시티 출신들이. 그러다가 첫 번째 골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셰필드도 수비 라인이 무너졌고 콜 파머 쪽에서 조금 더 좋은 공격 패턴이 나와서 결국엔 승리를 했습니다. 제일 오늘 좀 중요했던 거는 그 은쿤쿠가 중요하다기보다 은쿤쿠를 투입을 해서 저는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큰 부상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투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에 혹시 나와서 좀 푹 쉬다 나오는 이거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다가 나오는 선수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나오지 않은 선택을 했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후반에 브로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반까지는 니콜라 잭슨 와 쟨 진짜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로야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브로야 두 번 정도 장면에서는 쟨 또 왜 저래? 완전히 호수비하는 장면, 콜 파머가 크로스 하나 올려주는 완전 안 좋은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침투하에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에서 슈팅도 별로였고 니콜라 잭슨의 침투 방향도 별로였던 그런 공격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선수들은 아직 좀 젊기보다 어림에 가까운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디테일한 전술을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 있으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포체티노는 좀 아쉬워요. 이 선수들의 어떤 잠재력과 포텐셜을 터뜨려 줄 만한 감독인지 잘은 모르겠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오늘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긴 거에 집중을 해야죠. 최근 경기들 보면 리그만 볼게요.
오늘 셰필드 잡기 전에 뉴캐슬한테 4대1로 졌고 브라이튼은 잡았지만 올드 트래포드 원정 패배, 그 다음에 구디슨 파크 원정 패배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셰필드를 잡았기 때문에 물론 뭐 굉장히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긴 잡아줘야 되는 거지만 이긴 상황에서 분위기는 반전을 시켰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울버햄튼이랑 경기를 하면 되겠고, 셰필드는 그 해킹복 감독 나가고 난 다음에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리버풀전엔 졌지만 브랜트포드를 잡았는데 다시 첼시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와일더가 셰필드를 잔류시킬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를 좀 반전을 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첼시는 갈 길이 좀 멀다. 다만 은쿤쿠가 서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줬던 거, 지금 라이프치히에선 잘했어요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베르너는요? 케이타는요?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에서 잘했던 제이든 산초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지만 그건 말씀드리기 싫고요. 그래도 라이프치히에서 잘했던 게 있고 프리시즌에서 잘했기 때문에 은쿤쿠가 돌아오기를 좀 기대해봐야죠. 돌아와서 잘해준다면 지금보다는 공격에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승리한 첼시, 승점 3점은 챙겼다. 특히나 맨체스터 시티가 같은 시간에 수정궁에게 승점을 뺏겼기 때문에 첼시랑은 좀 순위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위권에 이 테이블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내일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기 때문에 또 리버풀이랑 맨유 경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맨유 폼을 생각을 해보자면 리버풀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지금 맨시티 팰리스 경기를 본 건 아닙니다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상위권의 순위권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토요일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는 이렇게 보고요. 내일 아스날 브라이튼 때 저는 다시 TTS로 오고 그 다음에 노스웨스트 더비랑 쭉 다른 리그 경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